유연제를 이렇게 드시니까 당연히 효과가 안 나타나죠. 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맨입니다. 영양제를 먹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던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서 영양제를 결국에 중단하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영양제가 실제로 본인과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영양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섭취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체크를 하셔서 구독자분들께서 꼭 가지고 계신 영양제로 효과를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는 것이 영양제를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생각날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복용을 하고 잊고 있다가 한 3일 뒤에 또 복용하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이러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선이나 과일을 매일 먹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영양제도 마찬가지다. 굳이 매일 먹을 필요 없이 생각날 때만 복용해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럴듯하게 들린 이야기지만 저는 저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제의 효과들은 대부분 크고 작은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을 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임상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피험자들이 2달이든 3달이든 기간을 잡고 매일 복용을 하면서 효과를 테스트합니다. 따라서 지금 알려져 있는 영양제들의 효과는 모두 매일 복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고, 본인이 판단해서 2, 3일에 한 번씩만 드신다면 당연히 연구를 통해 입증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영양제는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 2번이면 2번 표기된 복용법에 맞춰서 매일 꾸준히 정기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실수는 영양제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만 섭취하고 효과가 없다고 영양제를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만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영양제든 약이든 사람마다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한 기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상시험에서 이 성분의 효과가 얼마 만에 나타나는지 논문 같은 문헌을 통해 확인하는 일입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께는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은 아니겠죠. 임상시험에서 영양제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기간이 12주, 즉 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정도는 꾹 참고 복용을 해보고 이 영양제가 진짜로 본인에게 효과가 없는지 평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타이밍에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 영양제를 아침에 먹을지 아니면 저녁에 먹을지, 꼭 식후에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식전에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영양제는 언제 먹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잊지 않고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양제를 조금 잘못된 타이밍에 섭취해서 오는 효과 저하는 대부분 크지 않아서 오히려 영양제를 완벽한 타이밍에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데 오는 스트레스가 저는 건강에 더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의 라벨에 식전이나 식후 또는 아침이나 저녁 등 특정 시간에 섭취하라는 지시가 없다면 그냥 가장 편한 시간에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용 타이밍을 지키면 좋을 몇 가지 성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선 지용성 영양소들, 비타민 A, D, E, K, 코엔자임 Q10, 오메가3 같은 성분은 아무래도 식사를 하고 복용을 하시는 게 흡수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빈속에 섭취할 때 흡수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 때문에 꼭 식사를 하고 복용하시는 편이 좋겠죠. 그리고 고함량의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빈속이나 식후나 흡수율에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빈속에 섭취할 경우에 위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식사 후에 복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긴 한데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빈속에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나 테아닌 같은 성분들은 저녁 식후에 복용을 하시는 게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유리합니다. 물론 언제 먹든 꾸준히만 복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 몇 가지 성분들은 타이밍에 신경을 써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복용 용량을 지키지 않는 실수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피곤하니까 2알, 3알 먹고 멀쩡한 날은 안 먹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복용을 해왔다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이죠. 피곤하다고 2알, 3알씩 한 번에 복용하고 평소에는 까먹고 안 먹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권장하는 용량보다 적게 먹는 경우에는 그냥 효과가 덜 나타나고 말겠지만 더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겠죠. 가장 흔한 부작용인 위장장애부터 해서 심한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물론 비타민C나 오메가3처럼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경우라면 괜찮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양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알 복용할 것을 2알 복용한다고 효과가 2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쉽게 증가하게 되죠. 전문가의 어떤 지시사항이 없었다면 반드시 제품의 라벨
라벨에 기재된 대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양제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실수를 하시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먹어도 되는지 또는 색깔이나 냄새가 변한 영양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모두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 변질된 영양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몸에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려고 구매한 영양제인데 반대로 몸에 해가 되면 안 되겠죠. 특히 요새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뚜껑을 잠깐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영양제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반드시 뚜껑 체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반드시 필요할 때만 개봉을 하시고 실리카겔을 추가로 병에 담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산균이나 오메가3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더운 날에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편이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더워지는 날씨에는 해외 직구도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실수는 이번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드시는 영양제나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양제를 섭취하고 계십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단지 피로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선택한다면 뭐 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없을 테니 별다른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어떤 종류의 약이든 이미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양제를 구매하기 전에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계열의 항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의 경우 철분이나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흡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혈당이나 혈압,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는 영양제들이 있어서 원래 관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이셨던 경우 반드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약학정보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검색창에 복용 중이신 의약품을 입력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께서 복용 중이신 혈압약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의약품 상세 정보가 나오죠. 여기에서 상호작용 탭을 누르면 지금 상호작용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히는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음식 상호작용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 약물 상호작용이 아예 없진 않은데 지금 자세히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로이드 갑상선 약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음식 간의 상호작용도 나오고 콩 제품 그리고 브로콜리, 순무 같은 내용도 있고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도 있는데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이 아니라면은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웹MD라는 해외 사이트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드러그 인터랙션 체커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와 그리고 뭐 미네랄 간의 상호작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독시사이클린과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검색했을 때 지금 상호작용이 한 가지 나오죠. 마그네슘이 독시사이클린의 흡수를 낮추기 때문에 같이 먹지 마라, 심각한 상호작용이 보인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지금 확인이 어려운 그런 페이지긴 합니다. 일단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죠. 그래도 그냥 넘겨짚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니 반드시 복용 중인 의약품과 영양제의 정확한 이름을 메모해 두셨다가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상담을 받고 구매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담을 편하게 하시려면 단골 약국이나 병원을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겠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약사나 의사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한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양제를 이렇게 드시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지 싶은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복용하시는 것이겠죠. 오늘은 영양제를 복용할 때 나타나는 실수들을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영양제를 구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